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리함수 첫 시간을 수업으로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름이 무리함수죠. 무리함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 전에 유리함수라는 걸 배웠는데 유리함수는 유리식으로 표현이 되는 함수였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배울 무리함수는 다름 아니라 무리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표현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무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무리식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요. 무리식이랑 이름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무리수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 무리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무리수들. 물론 뭐 파이 같은 무리수도 있지만 이런 무리수는 우리가 초월수라고 해서 좀 독특한 좀 다른 차원의 무리수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무리수라고 하면 이렇게 루트로 써 있는 무리수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무리식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무리식이라는 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호 안에 문자를 포함하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 다시 말하면 루트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식인데 루트가 있으면 무조건 무리식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안에 x라든가 혹은 뭐 x 플러스 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수가 들어가 있는 유리식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당연히 이건 이런 것도 무리식일 거고요. 또 루트 x분의 1 이런 것도 무리식이고요. 또 루트 x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도 무리식이고. 자, 전체적으로 루트 안에 뭔가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모두 무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보기를 하나 봅시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무리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유리화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무리수도 그랬어요. 무리수도 분모가 무리수일 때는요. 분모가 무리수일 때 어떻게 했냐면 유리화라는 걸 했었죠. 근데 무리식도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무리식이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분모가 무리식이면 굉장히 식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무리수가 있고 밑에도 무리식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웬만하면 분모를 유리화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 봅시다. 분모의 유리화를 해볼 건데요. 분모의 유리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중학교 때 했던 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있다. 요걸 이제 분모를 유리화 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 어차피 위아래 똑같은 수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루트 3, 루트 2를 곱해주면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해주면 3이 되고 루트 2랑 곱하면 2가 되니까 딱 좋다 싶죠. 그런데 여기 부호를 뭘 붙일까 생각했더니 플러스를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중간에 서로 엇갈리는 항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모의 똑같은 분자에도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전체적으로는 사실 곱하기 1밖에 한 게 없죠. 자, 그러면 곱해지니까 루트 3과 루트 3이 만나서 3이 되고 루트 2와 루트 2가 만나서 2가 되고 가운데 부호는 빼기 1.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어쩔 수 없이 루트 항이 들어가겠죠. 대신 분모가 유리화가 돼서 1이 되는 바람에 그냥 분모가 없어지고 분자만 이렇게 깔끔하게 남게 됩니다. 자, 무리식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식에서도 분모를 유리화할 때가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무리식이 있습니다. 자, 무리식이에요. 루트가 들어가 있는데 루트 안에 뭔가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무리식입니다. 뭐 참고로 우리 이미 유리식에서도 참고로 뭐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분의 1x 이런 거 우리 무리식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건 그냥 x 1차식 앞에 있는 개수가 무리수일 뿐입니다.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변수가 들어가 있을 때만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런 거 유리화를 해보자. 그러면 똑같이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위아래 똑같은 식을 곱해줄 건데 누굴 곱할 거냐? 당연히 분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꿔준 거.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기에 적당한 것을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자에는 분모와 똑같은 걸 곱해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루트 x랑 루트 x가 만나서 x가 되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만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위에는요, 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위에 옆에 루트 x 플러스 1이 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약분이 되네요. 그죠? 약분이 되는 걸 써놓고 보니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 함부로 약분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함부로 약분할 수 있나? 라고 할 때 우리가 유리식에서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죠. 분모가 0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약분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분모가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x가 만약에 1이라면 루트 1 빼기 1은 0이 되죠. 그래서 분모가 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위에 문제를 풀 때 x가 1은 아니다 라는 조건이 아마도 필요했었을 겁니다.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겠죠. 함부로 약분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봅시다.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봐볼 텐데요. 자, 문제 1번에 유리화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유리화하는 과정만 연습하는 거라서 엄격하게 그 분모의 조건을까지 따지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 유리화하는 과정이 지나서 함수를 다룰 때는 그때는 분명히 그 범위도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문제 1번에 보면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1분의 자, 위에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유리화 해보죠. 자,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루트가 있는 거. 루트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루트 하나 그 다음에 1. 자, 위에는 x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 죄송합니다. 요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플러스 1 그대로 쓰고 여기도 x 플러스 1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사실상 얘네 위아래에 있는 게 똑같은 수라서 약분을 하고 나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곱한 결과가 1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체 값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 값에 변화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상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자, 그럼 곱해볼게요. 자, 분모끼리 곱하면 루트 만나서 없어지죠? x 플러스 1 없어집니다. 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1. 그럼 중간에 있는 항은 어디 가냐? 중간에 있는 항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엇갈려 곱한 게 서로 부호가 바뀌어서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합차 공식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는 x에다가 곱해지죠. 누가 곱해지냐? 루트 x 플러스 1 빼기 1 얘를 곱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 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없어지죠. 분모에 x가 남고요. 위에 x 그 다음에 옆에는 x 플러스 1 더 빼기 1이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약분이 되네요. 자, 약분하고 나니까 정리해보면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예쁘게 식이 정리됐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런 거 약분돼도 괜찮아?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생각은 해봐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그런 말이 없었다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유리화를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 생략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써놓고 문제를 풀면 더 좋겠죠. 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자, 루트가 두 개가 있어요.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가 있고요. 위에는 2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유리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아요. 루트.
자, 부호 바꿔서 플러스 플러스. 내용은 똑같이 x 플러스 2x, x 플러스 2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끼리 먼저 곱해볼까요? 루트가 없어지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요. 빼기 x가 되겠죠. 왜 빼기냐? 합차 공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합차 공식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하나 써드릴게요. 똑같은 두 수를 한 번은 더하고 똑같은 두 수를 한 번은 뺀 것을 곱하면 각각 제곱을 한 후에 뺀 것과 같다. 이게 합차 공식이죠. 자, 그러면 분모를 볼게요. 2에다가 정리가 되면 자, 가로에 있는 것들 똑같이 그냥 곱해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 x가 지워지죠. x가 소거가 되고 2만 남았어요. 2도 그럼 결국 약분이 되겠네요. 2와 2가 약분됐어요. 남는 거 써주자. 그러면 문제에서 다 이렇게 다 세팅이 된 거죠. 남는 거 써줬더니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무리 함수를 다루려면 결과적으로 무리식을 잘 다뤄야 돼요. 그죠? 근데 무리식을 잘 다룬다는 건 무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유리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루트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무리식에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무리 함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리식을 다루는 걸 해봤으니까 이제 무리 함수도 다뤄봐야겠죠. 자, 무리 함수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무리 함수란 결국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일 텐데요. 무리 함수. 근데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무리 함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루트 수는 써놓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썬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또 빼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쓴 다음에 y는 뭐 이렇게 써놓고 결국은 무리식은 무리식이고 무리함수는 무리함수니까 우리 이거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 들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유리함수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유리함수 배울 때 참고로 살펴보면 유리함수 배울 때 가장 쉬운 형태 x분의 1 배우고 그 다음에 x분의 k 미지수 기울기 바꿔보고 그 다음 세 번째 x분의 k에다가 마이너스 p 플러스 q 해서 평행이동까지 가는 것까지 했었죠. 이렇게 쭉 순서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형태를 써서 y는 ax-b분의 cx-d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절편을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봤었는데요. 자,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 무리함수를 우리가 다루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룰 무리함수의 어떤 형태의 순서 그리고 그 끝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건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인 루트 x예요. 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게 무리함수인데 그 루트 안에 뭘 넣어야 제일 쉬워? 라고 하면 x죠. 1차식인 x를 넣었을 때 가장 쉬운 형태의 무리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럼 그 다음에 기울기를 주겠죠? 기울기를 줄 때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루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죠. 루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루트 안쪽에 넣을 때와 그리고 y는 하고 루트 바깥에 놓을 때가 전혀 달라요. 루트 안과 밖에 마이너스를 안팎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오히려 밖으로 나오려면 허수 i 기호로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고 했을 때 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다 붙이든 뭐 여기다 붙이든 뭐 여기다 붙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냐 루트 바깥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정의역과
치역도 달라지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여기다가 이제 기울기를 주겠죠. 기울기가, 자, 똑같은 마이너스 x에다가 상수값 k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 혹은 마이너스 루트 x에다가 상수값 k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 상수값이라는 건 제가 양수로 가정을 할게요. 이 양수는 루트 안쪽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식은 얼마든지 마이너스 이제 상수 형태를 바꿔서 ax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ax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왜 k를 그냥 넣지 않고 a로 넣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루트 안쪽과 바깥쪽에는 제곱만큼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루트 4라고 쓰면 이걸 루트 바깥으로 넣을 때 어떻게 나가요? 2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는 a의 제곱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기울기를 넣을 때 루트 바깥에 넣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안쪽에 넣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뭐 하냐?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이 들어가야겠죠? y는 해놓고 루트 마이너스 a라는 기울기를 준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도 왜 x 뒤에 빼기고 플러스 q냐? 지금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유리함수에서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죠? 사실은 요 플러스 q는 여기 있던 게 아니죠. y-q 여기 있던 게 이양한 거예요. 그죠? 유리함수일 때랑 또 2차 함수에서 똑같은 얘기니까 반복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형태와 더불어서 y는 루트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자, 쭉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가면 무리함수의 전체적인 형태를 다 본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루트 안에다가 2차식도 안 넣을 거고요. 3차식도 안 넣을 거고요. 루트 함수를 또 막 분수식으로 놓는 것도 지금 전체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루트 함수를 이해하려면 딱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니까 정의역이라든가 공역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정의역과 공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함수를 보도록 하죠. y는 루트 x. 자, 요걸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루트 x인데요. 루트 x라고 써있는 거 순서 딱 수식을 보자마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루트 안에다 어떤 수를 넣지 않아요? 루트 안에다가 음수를 넣지 않습니다. 네, 음수를. 당연히 우리는 루트 안에다가 양수만 넣어야겠죠. 물론 0을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의역을 설정을 할 때요. 정의역 x라고 합시다. 정의역 x는 반드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루트 x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를 넣으면 공역과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공역은 전부 다 모든 실수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1대1 대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역 y를요. 이왕이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씁니다. 자, 요렇게 해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요렇게 하면 1대1 네, 대응까지도 됩니다. 자,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 상태에서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얘 출처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출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볼까요? 양변을 제곱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y제곱은 x가 돼요. 자, 만약 x랑 y의 역할을 바꿔볼까요? 그럼 x제곱은 y가 돼요. 뭐예요? 2차 함수라는 거죠. 즉 2차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한 게 바로 무리함수예요. 저기 x랑 y랑 제가 역할을 바꿨다고 그랬죠. 그게 역함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x, y가 0보다 큰 쪽에서 x, y가 모두 양수인 구간에서의 역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차 함수 y 이꼴 x 제곱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죠. 자, 이쪽도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정의역과 공역을 뭐라고 했어요?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의 역함수요 x, y 역할을 바꿔서도 똑같이 양수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쪽 부분은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쪽 부분은. 네. 이쪽 부분은 보지 않고 일사분면에서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원점을 표함하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y 꼴 x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상태에서 역함수를 한 거예요. 역함수를 하려면 y 꼴 x부터 그려줘야겠죠. y 꼴 x를 여기다가 그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까요? 대칭시킨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까요? 라고 해서 제가 파란색을 그려보면 대칭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때요? 잘 그려졌나요? 원점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요게 바로 대표적인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의역이 뭐냐, 뭐 공역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허수가 나오지 않게끔, 음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역도 양수가 되게끔 하는 세팅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한번 보면요. 그래프 잠깐 보시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의역은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y는 루트 x-1이라고 했는데, 자, 최소한 얘가 함수로서 정의가 되려면 어때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값, 즉 x-1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네, 그 조건을 어기면서는 함수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x의 조건은 어떤 게 될까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게 했을 때 나오는 치역은 어떨까? y값은 어떨까? y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x가 1을 넣어보면 알아요. x가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딱 0 나오죠. y값은 0에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0에서 시작하고 1보다 큰 값을 넣을 때마다 y값이 커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x가 1일 때 딱 y는 0 나오고요. x에다가 뭐 1보다 큰 값을 넣어 보세요. x에다가 2 넣어 보면 y는 1이 될 거고. 그죠? x가 점점 커질수록 y 값도 점점 커지겠죠. 따라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그렇고요. 한번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루트 3-2x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루트 안에 있는 3-2x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떨까요? x의 범위는 2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따라서 x의 범위는 x가 2분의 3보다 작다. 가 돼야겠죠. 이렇게 했을 때 정의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y값은 어떨까요? y값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러고. 자, 왜 그러냐? x에다가 정말 2분의 3을 넣으면 y가 딱 0 나와요. 근데 x에다가 2분의 3보다 작은 값을 넣어봤자 y값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2분의 3보다 조금 작은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2분의 1. 자, x가 2분의 1일 때, 자, 한번 봐요. x가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3일 때 뭐가 나오나요? 그때가 y가 0 나오죠. 그런데 x에다가 그거보다 작은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작은 값 2분의 1 넣어볼까요? 2분의 1. x에다가 2분의 1 넣어보세요. 2분의 1은 어떻게 되나? 2분의 1이 들어가면 루트 y는
루트 2 어때요? 0보다 계속 커지고 있죠? 네, 0보다 계속 커지고 있다. 0보다 커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은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그래프를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문제 한번 복습 정리하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리함수에서 이제 기울기도 넣어보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